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인가? 이 질문이 더욱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과 그저 오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5가지 습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이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하지만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멈춰버리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만난 65세 김길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죠. 늦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고 점점 더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침 6시면 일어나던 몸이 어느새 9시,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고 낮잠을 자고 나면 밤잠을 못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렸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삶의 의미마저 잃어가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은 우리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규칙적이던 생활은 흐트러지고 활기차던 일상은 권태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박상철님은 달랐습니다. 67세에 은퇴하셨지만 달라진 건 딱 하나, 출근하는 시간에 공원으로 방향을 튼 것뿐이었죠.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노인정 앞에서 친구들과 만나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박상철 님이 처음 공원에 나갔던 날, 그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무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이웃의 웃음소리, 그는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다고 하죠. 운동을 마치고 나면 노인정에서 바둑도 두고 때론 문화센터에 갔어. 서예도 배우고 주말이면 아내와 텃밭도 가꾸십니다. 박상철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 시간이죠. 진정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마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깨어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하루의 목표를 정하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겠다. 동네 한 바퀴를 돌겠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규칙적인 식사만으로도 생활의 질서가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TV 시청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하루 종일 TV를 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TV는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건강관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이었는데 은퇴 후 건강관리에 소홀해지셨습니다. 아침마다 하시던 운동도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하며 중단하셨고 점점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나이 들면 어차피 아픈 거지라며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약 먹는 것도 대충 하게 되셨죠. 규칙적이던 식사도 불규칙해지고 가끔 느끼는 통증도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결국 작은 증상들이 모여 큰 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배웠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할 때 관리할 걸. 아프고 나니 너무 후회되네요. 하지만 이런 분도 계십니다. 73세의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면 동네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분이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하시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십니다. 식사도 꼭 정해진 시간에 하시고 병원 검진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십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하시죠. 약값이 아깝다고? 아프고 나서 쓰는 돈이 더 많아.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거야.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영자 할머니처럼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주름도 줄고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건강관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세요.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활기찬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건강검진은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작은 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비용도 적게 들고 고통도 덜합니다. 셋째,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세요. 약을 한 번 빼먹었다고 큰일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작은 방심이 건강을 해칩니다. 넷째,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밥을 꼭 드세요. 또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 리듬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스트레칭을 하세요. TV 보실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을 풀어주면 노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달라진 것은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던 옷차림은 점점 허름해졌고 매일 정성껏 빗던 머리도 대충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있나라며 자기 관리를 포기하기 시작했죠. 외출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나가봤자라는 생각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었습니다. 옷장 속 깔끔한 정장들은 옷걸이에 걸린 채로 먼지만 쌓여갔고 구두는 현관 구석에서 닦일 날을 기다리다 굳어갔습니다. 스스로를 늙은이로 규정하는 순간 그의 삶은 실제로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의 김순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올해 75세신데도 매일 아침 화장을 곱게 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십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는 거야. 나이 들었다고 자기 관리 포기하면
그게 진짜 늙어가는 거지.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참 곱게 차려입으셨네요. 그러면 김순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젊어지는 것 같아. 실제로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시고 동네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정한 옷차림을 확인하세요. 옷을 깔끔하게 입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외출할 때는 꼭 신경 써서 준비하세요. 그냥 잠깐 마트 가는 건데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단정하게 차려입는 습관을 가지세요. 셋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어보세요. 집 앞 슈퍼만 다녀오더라도 꼭 나가서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람들과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넷째,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두렵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야말로 우리를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다섯째, 매일 거울 보며 웃는 연습을 하세요. 웃는 얼굴에는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밝은 표정은 나 자신도 행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기분 좋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돈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황영식님은 은퇴 이후 돈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필요한 물건도 사지 않고 아프면서도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아끼게 되었죠. 나중에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부담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일상의 작은 즐거움마저 잃어갔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다니던 노인회관 회비 내는 것도 아까워하시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셨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보니 점점 더 외롭고 우울한 생활이 되었고 결국 건강도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상철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돈이 있어서 뭐해? 건강 잃으면 끝인데 적당히 쓰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의 용도를 미리 계획해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병원비로 쓸 돈, 생활비로 쓸 돈, 그리고 여가 생활을 위한 돈, 특히 건강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건강 잃으면 돈은 더 많이 들어.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더 경제적이야. 친구들과 만나는 비용도 적절히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얻는 기쁨이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야. 돈을 써야 할 때와 아껴야 할 때를 구분하면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하신 결과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두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현명한 지출과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매달 나가는 관리비,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을 먼저 계산해 두면 남은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관리 비용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정기검진, 운동, 영양제 등 건강을 위한 지출은 투자입니다. 아프고 나서 쓰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여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꼭 확보하세요. 문화센터 수강료,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 등 삶의 질을 위한 지출도 필요합니다. 넷째, 비상금 계좌는 반드시 따로 마련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불안감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들도 없어지고 만날 이유도 점점 줄어들죠. 김영호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퇴직하고 집에서 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나가기도 귀찮고, 뭐하러 사람들 만나나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할 사람이 없어졌고, 가족들과도 할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TV와 대화하는 시간이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많아졌죠.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명순 할머니는 은퇴 후에 오히려 더 활발한 관계를 만들어 가셨죠. 사람이 사람과 살아가는 거지. 혼자 살면 뭐가 재미있나. 아침이면 동네 공원에서 운동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센터에서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옛 직장 동료들과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은 손주들과 나들이도 가십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내 생각도 젊어지는 것 같아. 특히 손주들과 대화할 때는 요즘 젊은이들의 말투도 배우시고, 새로 나온 음식도 같이 먹어보면서 세대 차이를 좁히려 노력하십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매일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보세요. 잠깐 동네 슈퍼를 가더라도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같은 또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활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특히 손주들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먼저 물어보세요. 넷째, 문화센터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SNS나 카카오톡도 배워보세요.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목표를 가지세요. 두 번째, 건강관리를 포기하는 습관.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정기적인 검진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세 번째,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라는 생각. 스스로를 노인으로 규정하는 순간 실제로 늙어갑니다. 자기 관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네 번째, 돈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습관. 필요한 곳에는 적절히 써야 합니다. 특히 건강과 관계를 위한 지출은 아끼지 마세요. 다섯 번째, 관계를 단절하는 습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이어가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60대, 7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황금기이죠.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세요.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과 만나며 새로운 것도 배우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늙어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삶은 지금부터입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황혼이 더욱 지혜롭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